조와 선동을 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입이 2배 이상 늘은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세무조사 해야 돼요. 네. 사실 그 슈퍼챗뿐만 아니고 예.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네. 실제로 다른 단위에서 뭐 돈을 받는 형태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무조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뭐 후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게 실제로 뭐 수억대가 된다면 이거는 네.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일단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표현의 자유로 이제 그렇죠. 침해당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면 그 자체로 미디어로서의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게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다 돈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렇게 극우 유튜버들이 뭐 관저부터 그리고 뭐 서부지법까지 가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 돈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돈벌이를 위해서 뭐 2030 청년들이 다 나와라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것도 그 2030들 이용해서 본인들 후원받고 네. 수익 창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 또 2시에 헌법재판소에 피의자 윤석열 수임번호 10번 네. 이제 그 출석을 0010. 출석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부지법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주변도 상당히 소란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는 예. 경찰 지도부가 예. 단호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바로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경찰 관계자들이 예. 막 이렇게 보도에도 나오던데 네. 그 왜 지도부가 우리한테 단호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더라도 막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네, 경찰이 경찰이 두드려 맞는데 경찰이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정확한 지시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밖에 못했다라고 저는 하는 아니 보도를 근데 봤거든요. 저는 경찰이 이제 집회 시위를 관리하면서 막 그 시위 인원들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다거나 지난번에 그 한창민 의원 셔츠와 그러니까요. 재킷이 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던 민주노총 집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제 순한 맛으로 대응을 한 그러니까요. 거죠. 예, 지난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의 옷을 다 찢어놓은 그러니까요. 정도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떠한 경우로도 폭력은 연납되지 않지만 네. 그 폭력을 선동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누군가 하나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면 옆에서 우후죽순 폭력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지도부가 그 폭력의 주동자로 될 만한 사람들은 빠르게 격리를 시키고 네. 적어도 경찰이 폭행당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게끔 명확한 지시를 해주셔야 예. 된다. 그 폭력 사태가 난 이후에 법원 침탈 난입 사건이 난 이후에 구치소에서 본인의 입장을 옥중 메시지를 내서 평화적으로 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요. 단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자체도 선동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 수계다운 발상이에요. 발상을 하고 계신 거고 네. 시간 끌어가지고 지금 본인들을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 그런 계산이 들어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메시지 통해 가지고도 저렇게 평화적으로 해라라고 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에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예. 내란을 이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지도부 일원이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로 하는 거지 저렇게 폭력 난동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저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이제 극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나면 또 이번에는 헌법재판관들 다 죽이겠다고 저렇게 난동을 그러니까요. 부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그것 때도 저렇게 인정을 하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좀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네. 저는 우리 국민들도 이 그 폭동 사태를 네. 단순히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형법은 네. 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과 전두환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이번 법원 폭동 사태도 저는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크고 내란이라고 봅니다. 내란 왜 그러냐? 소유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 소유죄로 아니라. 볼 것이 아니고 네. 이거는 내란의 소유. 그렇죠.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형법 87조 이 내란을 보면 예.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의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에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게 87조 형법 87조에 얘기하는 내란이고 네. 예. 형법 91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7조에서 이야기하는 그 국헌문란 네. 이 무엇인지를 형법 91조에서 얘기하는데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라고 해서 1.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법원 쳐들어간 거는 헌법상 부여하지 않은 절차인데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CCTV 뽑고 거기 뭐 민원실 다 부수고 정에 들어가서 그렇죠. 재판정에 들어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판사의 개인 집무실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는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정확하게 국헌문란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형법 87조와 91조를 보면 정확하게 내란은 이런 것이고 국헌문란이라고 하면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네. 보면 충분히 단순 소유 사태로 볼 게 아니고 이건 내란의 그렇습니다. 형태로도 볼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딱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네요. 피의자 윤석열. 그렇죠. 그도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네. 궤변을 늘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원님 오늘 시원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